자,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아주 특이할 만한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성적을 많이 반등을 시켜놔서 비교적 아주 뭐 그 경우의 수를 벌써 따져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뭐 11월에 사실 두 경기를 다 잡게 된다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거의 변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경기고 네. 우리가 원정 한 경기,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한 경기를 하는데 아랍에미리트랑 한 경기하고 이라크에 원정을 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라크 원정이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라크로 가지 않고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사실 훈련장이 문제거든요. 뭐 텃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훈련장 시설이 너무 안 좋고 호텔도 안 좋은데 네. 도하로 가면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호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명단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것은 일단 공격수 쪽에 네. 김건희가 들어왔고요. 네. 김건희의 발탁은 오 할만하지만 최근 김건희가 수원 삼성에서 부상 복귀 이후에 활약을 하는 거, 부상 이전에 박건하 감독의 수원에서 활약을 했던 걸 생각하면 오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벤투 감독이 그래 이런 공격수를 좋아하는구나 맞습니다. 라는 네. 생각은 확연하게 들어요. 사실 김건희를 잘 쓰고 싶다? 벤투 감독에게 추천하는 사람은 김태환 감독입니다. 김천 가가지고 뭐가 이 그 매뉴얼 한번 주소. 그래서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잘 썼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선수가 물론 원래도 잘하는 선수였지만 네. 상주 상무에 다녀온 뒤에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확실히 인상적이에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여러 가지 큰 활동 범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공격수가 제리치든 정상빈이든 네.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확실하게 해줄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캐릭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이제는 동어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민규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다른 옵션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근데 주민규는 뽑지 않고 김건희를 뽑았다는 건 벤투 감독이 어떤 공격수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준 어떤 그 그림이라고 봐요. 그거는 일종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입니다. 그럼 저는 김건희 선수가 뭐 실질적으로 진짜 베스트 11에 나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나는 이런 공격수를 쓰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보여줬다라는 네, 것 맞아요. 때문에 네.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영권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죠? 맞아요. 김영권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졌는데 2, 3주 정도 경과를 봐야 된다고 했대요. 근데 다만 어쨌든 시간이 좀 남아있고 네. 회복한다면 다시 뽑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영권 선수가 빠져서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로 들어갈 만한 선수는 아무래도 권경원이 되겠죠? 저도 권경원 네, 선수를 권경원 보고 쪽이 있어요. 되겠죠? 왜냐면 같은 왼발잡이에다가 왼쪽을 주로 소화할 수 있고 예. 최근에 소속팀이 성남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도 센터백이 많긴 많아도 권경원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권경원이랑 김민재 센터백 라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앙 쪽에는 아무래도 역시 황인범, 정우영이죠. 정우영이 이제 그렇습니다. 탄탄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김건희가 발탁이 됐지만 그 위쪽에서의 구성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체크를 해볼 텐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엄원상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상호 선수가 나가고 그렇죠. 엄원상 선수가 들어온 건데 엄원 선수 사실 부상 복귀 이후에 광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장점 정말 빠르다. 물론 이 선수가 단점이 없는 선수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장점은 확실해요. 이 선수 들어가면 수비수들이 눈이 돌아가고 예.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맞아. 그래도 옵션상으로는 들어가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정말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발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공간이 혹시 열려 있을 경우에 엄원상이라는 카드 자체가 상대 입장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죠. 라인을 못 올릴 것 같은 느낌. 라인 절대 못 올리죠. 이 선수가 뭐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달고 뛰는 능력도 있고 네.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혹시나 몰렸을 때도 충분히 써볼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규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4명에 대해서도 저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게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4명이 훈련에 들어가는 거지 4명을 다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명단에는 포함되지만 마지막 명단 있잖아요. 23명에는 무조건 3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명 한다고 필드 플레이어 그 티오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자분들도 이 질문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것 때문에 만약에 필드 플레이어가 잡아먹혀. 그러면 이거 왜 이래? 라고 하겠지만 골키퍼를 4명 보는 게 좀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훈련에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맞아요. 이거는 뭐 네. 상관없다고 그 보이고. 정도 가지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는 좀 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선 자원이 다른 자원들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강인 선수가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저는 벤투 감독의 권한이라고 맞아요.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강인이 없어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본선에 진출했을 경우에 이강인을 어떻게 벤투가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기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대로만 가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벤투 감독은 누굴 더 데려가기보다는 그 포지션에서 어떤 인원을 일정 인원을 전에 거기서 돌려가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봤을 때 남태희도 그 포지션에 빠져 있고 이강인 선수가 남태희와 함께 그 뒤에 있는데 지금 경쟁자들이 송민규, 황희찬, 손흥민, 정우영, 이동경, 이재성이거든요. 이런 선수들을 봤을 때 공수를 모두 생각하고 최근에 폼을 봤을 때 벤투 감독이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경쟁자들도 잘하고 있다. 그렇지. 이강인도 잘하고 있지만 네. 경쟁자도 잘하고 있어서. 근데 그 얘기는 사실 또 맞는 얘기긴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다 잘하고 있어 이선 자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자신은 알 거예요. 벤투 감독이 나에 대해서 뭘 아쉬워하나 네. 그 부분을 채워야 아마 뭔가 다시 한번 뭐 명단에 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많이 있죠. 뭔가 반전은 필요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다른 선수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 별다른 네.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수긍할 만한 이야기긴 했는데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은 충분히 있으실 만하지만 네. 저는 뭐 길게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앞으로 월드컵 한 3번 더 뛰는 선수니까 이번에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강인 선수는 사실 한 10년 이상 한국 축구를 네. 책임져야 될 선수고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선수니까 뭔가 더 하면 분명히 올 수 있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본인이 확실하게 또 벤투 감독이 본인의 의견을 밝혔으니까 그거는 뭐 오케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황의조 우리의 부동의 원톱이 빠지고 김건희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벤투 감독이 베스트 11을 김건희를 과감하게 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규성을 넣을 것인지 혹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손흥민 톱을 생각을 할 것인지 뭐가 나올까요? 저는 일단 홈에서 첫 경기 하잖아요. 네. UA전에는 오히려 진짜 김건희가 파격적으로 나오지도 않을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만하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주도적인 경기를 할 거고 뭔가 이 김건희 선수가 많이 움직이면서 손흥민과 오히려 황희찬이나 정우영 같은 선수들의 운신의 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해줄 그 수비진하고 잘 싸워줄 선수는 오히려 김건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조규성도 잘하고 있지만 그렇죠. 조규성하고 살짝 결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오히려 원정 가서는 조규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쓸 수도 있고 홈에서는 오히려 김건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공격수가 조규성과 김건희인데 저는 아예 이 둘을 이제 서브 자원으로 두고 손흥민을 톱으로 두고 그럴 가능성 충분하죠. 황희찬 그다음에 송민규 그리고 이재성 이재성 아니면 이동경 이런 선수들을 전격적으로 넣고 안 풀릴 경우에 손흥민이 한 칸 내려오고 조규성이나 김건희를 투입하는 방식도 벤투 감독이 좀 쓸 수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지난번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빛을 봤잖아요. 그랬을 때 손흥민의 위치를 바꾸고 싶지 않아 할 것 같다는 이 항상성이 되게 큰 감독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으면 이어가고자 하는 거를 좀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김건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도 톱으로서 상당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톱으로 나와도 저는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청영 얘기대로 김건희를 이용해서 이선 자원들을 좀 살리는 방법 혹은 그냥 아예 손톱을 쓸 수 있는 방법도 불가능하지 않다. 맞습니다. 이라크랑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홈에서 아랍에미레이트를 먼저 만나니까 이 팀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아랍에미리트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없어요. 사실은 영승이야. 이 레바논 자리에 아랍에미리트가 한 7점이나 6점 정도 좀 붙을 줄 알았거든요. 네. 우리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나 이란을 빼고는 다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헤매고 있는 이유는 공격진이 잘 풀리지 않고 있어요. 공격이 잘 안 된다. 사실 알리 마부크트라고 지난번에 이제 이라크랑 UAE랑 4차전에 붙었는데 이라크가 2대1로 이기다가 마지막에 이 알리 마부크트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UAE가 살아난 거예요. 2대1을. 근데 이 선수가 2차 예선에서 정말 많은 골을 넣었는데 지금은 팀 내 최다골이지만 2골밖에 못 넣고 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골수가 3골밖에 안 돼요. 4경기에서. 그러고 보면 공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좋은 선수 알리 마부크트가 있고 까이오하고 리마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귀하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어쨌든 개인 능력이 있어요.
까이오 선수는 지난 이라크와의 경기에 선제골을 넣었고 그래서 벤투 감독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공격적으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대비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수비적으로 네. 잘해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도 이 선수들이 분명히 승점을 잡으러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언가 틈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랍에미리는 그렇고 이제 이라크 원정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라크전에 승리하지 못하면서 약간 초반에 흔들하면서 출발을 했잖아요. 이라크전 승리했으면 벌써 승점 10점이고 그치. 3위권하고 승점 5점 차이니까 그러면 야 이번에는 그래도 큰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상대적으로 쉽게 갈 수 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라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카타르에 산다. 아까 얘기했던 네. 것대로 도하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이라크도 원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라크는 공격력이 심각하게 좋지 않아요. 4경기 2골. 제일 안 좋네. 네, 4경기 2골. 제일 안 좋아요. 우리 봤잖아요. 수비는 단단하게 그래. 하고 힘도 있는 수비수들이 있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쨌든 이 선수들이 골을 넣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네. 우리는 최소한의 진을 치고 이번에는 때려 부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선수가 있는데 아이맨 후세인 선수라고. 아이맨 후세인. 네, 이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지난 경기에. 근데 이 선수는 큽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선수가 아니에요. 후반에 들어와서 키가 크구나. 188cm의 신장으로 밀어붙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얘도 뭐 워낙 피지컬이 좋으니까. 네, 이라크는 사실 피지컬 정도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경기력 측면에서 한국이 걱정할 건 없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형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 경기 두 경기에서 승점 6점 따온다 그러면 진짜 우리 그 이전 최근 두 번의 월드컵에서는 어려웠지만 이번 월드컵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간다의 느낌을 낼 수 있지 않나.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제가 대표님 비관론자거든요. 네. 모든 거에 비판을 하고 근데 그건 이제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 대표팀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 꾸준히 그쵸. 이런 약간 비판적인 잣대로 좀 맞습니다. 보는 편인데 그게 누가 됐든 감독이 누가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6점 혹은 4점 딴다. 저는 거의 됐다고 봅니다. 저도 괜찮다고 거의 봅니다. 됐다고 봅니다. 그 뒤에 뭐 원정 경기 많이 남아있다 이거는 대표팀이 6차전까지 이런 성적을 거뒀는데 사실 별로 얘기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경기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선수 저는 얼마 전에도 빅버드에서 물론 경기 결과는 전북에게 좀 아쉬웠지만 돌아와서 김건희가 보여줬었던 뭐 역할이라거나 그 전에 최근에 올해 김건희가 보여줬던 게 꽤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사실 뭐 보여줄 수 김건희 있지 않을까? 선수도 우리가 예전부터 주목해왔던 사실 재능인데 그 재능을 확 펼치지 못하다가 군대에 가서 재능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몇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이번에 또 팬들이 들어오잖아요. 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그것도 상당한 호재다. 네. UAE를 상대로 팬들 앞에서 경기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두 경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